안녕하세요. 도선채널의 손종학 교수입니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가 13년, 1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수 엘리트를 선발한다는 시스템에서 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즉, 법학 교육과 법조인 배출 시스템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많은 순기능도 있었고 실은 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밝음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아닐까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우리 법학교육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롭게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핵심은 로이어라는 실무가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 중심의 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평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초법학이라 할 수 있는 법철학, 법사회학 이런 것들이 법사 이런 학문들이 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이런 과목들을 설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험에 급급한 로스쿨 학생들 입장에서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수강 신청을 안 하기도 하고요. 일부 법학 전문대학원에서는 해당 교수님이 정년퇴직으로 공석이 되더라도 후임자를 뽑지 않는다든가 하면서 실은 이론 법학이라 할 수 있는 학문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은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의과대학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의과대학에서 임상의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임상의학 이전에 신체학, 해부학, 마취학과 같은 생리학 이런 기초의학 분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교육이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의학만이 치중된다고 했을 때 과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법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상법학이 강조되는 것은 좋은데 인상법학이 실은 기초법학, 이런 법학의 토대 위에서만 임상법학이 꼽힐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기초법학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법학은 실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거든요. 이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부실한 법학교육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은 진정한 법률가가 양성된다기보다는 법기술자, 나쁜 의미로 법기술자만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임상법학이 강조됐다고 해서 그러면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이 굉장히 충실하냐? 저도 실무교수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륙법이라는 한계도 있고요. 또 하나는 3년이라는 한계도 있다 보니까 실은 임상법학, 실무법학마저도 충실하게 실시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실무 교수님들이 열심히 강의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자신있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내용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시간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암기 위주, 시험 위주, 썸머리 된 거,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요. 그것은 바로 부실한 법학교육으로 이어지면서 실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률 분야에 진출한 필드에 나간 우리 로이어들이 능력 있고
자신감 있게 또 인정받으면서 법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실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법학이 부실한 상태에서 법학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법은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언어가 종합해서 표출된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상과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언어를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해서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법학을 잘할 수 없고 법조문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법학의 핵심이자 대부분은 실은 법 해석하기를 할 수 있어요. 법조문 해석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해서 사건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법률가의 가장 큰 역할이자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 해석은 실은 언어적 해석만은 한계가 있거든요. 법조문을 언어적으로 읽는 것이지만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지만 그 문자 이면에 담겨있는 사상과 철학과 문학과 역사와 예술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법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정확한 법 해석을 못하는 순간에 올바른 법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법을 잘못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쟁을 잘못 해결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권리자의 고의를 부려 못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순점을 우리가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 문화, 예술, 문학과 같은 소양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철학, 법사학, 법사학, 법제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조문 해석 능력을 기른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기계론적 접근을 통해서 기계론적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냐면 부작용이겠죠. 변호사는 약간 심한 표현을 한다면 돈만 쫓아가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왜 법조인이 됐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법조인이 되니까 검사 같은 경우에도 실은 수사에 있어서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판사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판사도 실은 기계론적 법 해석 적용을 통한 살아있는 법 해석을 못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죽어있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의 바람직한 역할일까 하는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로스쿨 도입된 지가 14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라도 로스쿨 법학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점은 좋았던 것인지, 어떤 점은 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미드 커넥션, 중간 점검, 중간 교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약간 우리 로스쿨 입장에서는 아픈 면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우리 모두가 단순한 로스쿨 차원을 뛰어넘어서 법무부, 법원, 행정부, 언론, 정치계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서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법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한번 그런 각도에서 문제를 던지는,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